특공대를 통해 가지고 활동한 것이 과거에 우간다의 엔테베 작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공대가 상당히 이렇게 명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벙커버스트를 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포로도 지역의 이름들 그런 군사력을 아주 어려운 작전이지만 군사력을 여러분들 직접 파견해 가지고 핵시설을 해체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이 이 발언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한 모양입니다. 이 발언. 월스트리트 저널이 백악관 내부에 유력한 세 사람과 이름 컨택을 해가지고 화요일 늦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어프루브 승인했다. 그러나 파이널 오더 최종 명령은 홀딩 오프 그냥 지고 있다. 이 발언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한 모양이에요. 세 사람과 접촉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름들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대통령이 되게 안 좋아한다. 싫어한 내용을 본인의 SNS에서 야, 니 멍청하더라. 좀 추적 기사 쓰지 마라. 이렇게 나무란 겁니다. 이게 2025년도 6월 19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개 이제 아침에 이런 회의가 있네요.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에서 비상 회의실 이런 것 같습니다. 해서 약 1시간가량 고위 보좌관들하고 군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다 그죠.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6월 19일 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 공격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란이 중동 지역에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10개가 넘는 그런 기지에 대해서 다발사 미사일을 여러분들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낼 테니까 이제 그런 비행기라든지 함대에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걸 미리 이제 다른 데로 옮긴 겁니다. 미군이 이란의 잠재적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일부 항공기와 군함을 중동 기지에서 이동시켰다고 2명의 미국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이런 일종의 증거물들인 거죠. 증거물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런 이야기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업가든 판단을 잘못 내리면 망하지 않습니까? 관리들은 망하지가 않거든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냥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그걸로 땡이거든요. 사업가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고하죠. 장고. 이번에 여러분들 참 미국이 큰 행운이었다고 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고 사업가 출신들 가운데서도 엄청난 베팅을 요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한 사람인 거죠. 부동산 개발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한 번처럼 실패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회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세계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사업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해리스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트럼프란 분이 사업을 한 사람이고 특히 부동산 개발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가지고 이런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참전 안 할 것인가를 외부 정보를 100%안 믿는 겁니다. 합참 의장이 뭐라고 하고 좋은 골프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잘하십니다. 한 방만 때리면 여러분들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트럼프란 사람이 여러분들 절대 한 가지 정보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세계인이 복을 받은 거죠. 부동산 개발업은 타이밍, 입지 이거 잘못 선택하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장고하고 행운도 함께 따라해 줘야 되는데 그래 쉽게 결정을 안 내리는 겁니다. 말은 그냥 크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냥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통념.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그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통념. 벙커버스터 한 방만 때리면 다 해결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트럼프란 사람이. 엄청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군 고위직에게 벙커버스터의 최고 모델인 GBU-57이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실전에 이런 사용돼 보지 않았으니까 합참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했겠죠. 확신할 수 없지만 벙커버스터는 작동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벙커버스터는 작동할 겁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판단하겠죠. 그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격에 대해 전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벙커버스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한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선택을 내리든 간에 선택은 뭐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악시오스 보도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100% 확신 안 하는 겁니다. 미 공군의 GBU-57 벙커버스트가 이란 북부의 콤시 산악 지역에 90m 깊이에 있는 것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에 실제로 도달해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확신을 안 하는 겁니다. 확신을 이게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봤거든요. 아, 이분이 진짜 대단하구나. 통념을 안 받아들이는 통념을. 대세를 그냥 추종 안 하는 겁니다. have your own view인 거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벙커버스터 이름 떨어뜨려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2주 정도 더 시간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훌륭한 결정인 겁니다. 그냥 대세를 그냥 따르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이. 이스라엘 관리들은 미국이 결국 전쟁에 참여해 포르도 핵처리 시설 파괴를 도울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미국이 여러분들 참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혼자서 작전을 진행하더라도 포르도 지하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따르지만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기백입니까? 미국이 참전하면 좋지만 미국이 참전 안 해도 관계없다 이야기죠. 우리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해결하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기백입니까? 기생충 정신하고 엄청나게 다른 여러분 기백인 거죠. 전쟁에 대한 전의와 결기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옵션 대안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특공대 공습입니다. 이것은 2024년 9월 달에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북쪽의 지하 미사일 공장 130m 지하에 있는 공장을 120명 정도의 여러분들 특공대가 진입해 가지고 2시간 30분 만에 처리를 한 거거든요. 2024년 9월입니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만으로 포르도 핵시설에 도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간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Do it with human. 표현 멋지냐. 이스라엘이 좀 어렵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군수물자 지원해가 여러분들도 혼자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이게 참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죠. 2024년 9월 달에 이스라엘 특공대가 여러분들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130m에 있는 미사일 생산기지를 어떻게 부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 9월 8일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에 의한 시리아 미사일 기지 파괴 작전입니다. 작전명은 Many Ways입니다. 오퍼레이션 Many Ways. 지하 70에서 130m에 위치한 정밀 유도 미사일 제조 공장을 파괴한 겁니다. 이란이 주도했던 건설 현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특공대가 헤즈볼라와 미사일 생산을 목적으로 한 지하시설을 표적받아서 2시간 정도의 문제를 정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20명의 특공대가 시리아의 아주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 투입된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 대담한 작전을 공개를 한 겁니다. 2025년 1월 2일 날 그 작전을 공개한 겁니다. 120명이 이름 투입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120명의 특수부대원이 100명은 이스라엘 공군 엘리트 부대인 샤다그 유닛 소속이고 20명은 유니트 669 소속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경비원을 다 쏴 죽이고 지하로 진입한 다음에 문을 해체해 가지고 폭약을 설치 이름들 터뜨리고 다 나온 겁니다. 작전은 4대의 CH-53 야수어 중형 소송 헬리콥터, 공격 헬리콥터 2대, 21대 전투기, 5대 드론, 14대 정찰기, 지중해를 통해 시리아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시리아 레이더 탐지를 피해 가지고 목표 지점에 18분 만에 도착하고 작전은 2시간 50분 열리고 시설은 70에 130m 지하에 있는 것을 다 해체하고 이 사람들이 떠나자 여러분들 한 몇십 분 후에 시리아군이 이름 들어닥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작전에 참전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생사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작전에 이제 참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특공대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사살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겁니다. 진입해서 130m 70m에 130m 진입해 가지고 이렇게 정밀 그런 미사일 제조 공장을 다 확보합니다. 그다음에 폭약을 이름 설치해 가지고 다 터뜨린 거죠. 공장 도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마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시리아 군인 30명을 제거하죠. 이거를 이스라엘 방위군 이게 다 산입니다. 산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는 경비 촉소고 여기는 진입로고 이걸 다 이런 장악을 해가지고 작전하는 겁니다. 130m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130m. 여기 보시면은 70에서 130m 지하에 건설한 겁니다. 공군 포격으로는 파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투입한 겁니다. 2017년에 여러분 건설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그런 감시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1년에 100개 300개의 미사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향할 거 아닙니까? 30명을 제거하고 폭약이 이러면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진이 이런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란은 이스라엘은 다양한 그런 옵션을 고려하는 거죠. 이 전쟁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던 미사일 생산기지를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해한 작전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벙커버스트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이런 핵 상황을 한번 보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과학적 입장에서 이란의 핵폭탄 완성이 얼마나 가까워져 왔는가 이걸 상당히 잘 정리했네요. 여러분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 핵폭탄의 핵심 원료에 해당하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1주에서 2주 정도면 다 확보가 될 것 같은 그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핵무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하는데 한 주에서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조악한 형태지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정교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이란이 마스터한 상태고 그 기술을 제공한 사람은 2005년도에 우라늄을 가스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바꾸고 농축하는 그런 과정을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으로부터 전수가 받았네. 몇 달 안에 조악한 형태는 만들 수가 있지만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이번에 공격을 단행한 것은 우라늄을 손에 넣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5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이란은 순수 우라늄을 기체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농축시설에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물질을 고농축 형태로 회전시키는데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하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격 이전에 이란은 16,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해 가지고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유일한 비핵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죠. 원심 분리기.
모델이 이렇게 IR1, IR2M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고도화된 그런 원심 분리기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은 화학 공정을 거쳐서 기체 형태에서 금속 형태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금속을 반구 형태로 녹여서 주조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정밀 기계가 필요한 기계적 공정이고 현재 이 공정은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우라늄 금속 생산 시설이 대부분 다 폐쇄된 상태다 이렇게 보내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3단계는 고폭약물을 사용하여 핵분열성 물질을 압조해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데 내폭 무기를 개발한 작업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해 갖고 농축 우라늄 9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내탄저나 나탄저나 포르도 같은 데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내관이라든지 이렇게 폭약장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테헤란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과학연구원 같은 데서 한 거죠. 과거에 중성자 점막이나 다지점 기폭기 우라늄 금속 등 많은 탄두 부품 생산 경험을 이란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다양 부품들을 단두로 조립하기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라늄이 이름 안에 들어가죠. 고농축 우라늄이. 그런데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폭장치나 그다음에 트리거 여러분들 그냥 발사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국방과학연구원 같은 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다 종합해가 그냥 단두로 탑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란은 샤하브 3 현재 탄두미사일에 액체 기반 탄두미사일을 사용해서 거기다 핵탄두를 탑재시키는 겁니다. 발사한 것을 목표로 하는데 꼭 이렇게 여러분들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트럭이나 함정을 통해서도 발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란은 현재 미사일 시스템을 과거 핵무기 자극과 거의 분리된 상태로 유지해 왔고 이란은 핵탄두가 실제로 미사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실험을 모두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 보도에 따르게 되면 투 트랙이 분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처럼 미사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핵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탄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미사일 발사대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이 사람들은 사활이 걸린 거죠.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무기 개발 금지 조약에 탈퇴하지 않는 한 테헤란은 사찰단이나 외국 정부기관의 관심을 끌지 않고 비밀리에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사찰단을 추방하고 핵무기 협정에 탈퇴하겠다 이런 부분을 또 이런 미국은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렇게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탄저 우라늄 농축시설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 그다음에 이스파한 아르다카 사그핸드 여기는 우라늄 또 광맥이 있네요. 이란이 크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이 풍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활을 건 그런 전쟁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 상황을 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소개시키는 것을 보면 되죠. 각국 정부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여러분들 굉장히 체계화된 나라고 이제 서방 문명의 최전선에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무슬림들은 항상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1000년 지중해가 해적의 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해적의 바다가 됐을 때도 이슬람 해적들, 사라센 해적들이 대개 북아프리카에서 이름들 출발해 가지고 지금의 유럽 남부 지역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 노략질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그런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고지대에 그런 건물들이 많은 것을 감탄스럽게 보지만 저는 그런데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하죠. 얼마나 고생들 했을까. 그게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때 대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 가지고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원래 무슬림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좀 배타적이죠. 종교권 가운데서 가장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외국 문헌의 번역률을 보게 되면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역물이 작습니다. 이슬람권이. 지금은 재정을 쓸 때 진짜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손가락 빨 겁니다. 나는 참 사람들이 어리석고 기생충 정신을 못 벗어나게 되면 민족이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눈에 선하게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 싸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정신을 전부 다 이런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지 수프림이라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런 간단하게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도 있고 하니까 성지순례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개를 위한 비행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관광객 귀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 22,0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이제 벵굴리온 여러분들 국제공항이 지금 폐쇄된 상태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비행기를 여러분들 확보해 가지고 22,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무사히 자기 나라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간단한 기사지만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캐나다가 지금 또 나서 가지고 그런 일단 육로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요르단이나 이런 데로 다 이름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국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그런 주변 국가로 이동한 이후에 그곳을 떠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는 연공이 폐쇄된 이스라엘 서한지구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이 인근 국가를 통해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상업적 옵션을 계획하고 있다고 아난드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서한지구 요르단 튀르키예 아르메니아의 추가 자원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각 국가 조치를 보게 되면 나라의 선진도를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일본이 빨리 움직였네요. 일본이 이제 군용 수송기를 파견해 가지고 일본인이 많네요. 일본인이 1000명 그리고 이란에 280명 일본 정부가 일본 방위성 장관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1000명의 일본인과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아주 많네요. 이란에 갇혀있는 280명의 일본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C2 군수송기, 가장 큰 대형 수송기 가운데 하나인 거죠. 수송기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한국 정부도 여러분들 오늘 기사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가족 56명, 정부가, 우리나라는 정부가 이런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인근국가로 간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탈출시키는 쪽으로 가장 저렴한 쪽으로 선택했네요.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탈출하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지금도 400명 가까운 분들이 남아있네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란에서 출발하신 분입니다. 20여 명. 이분들은 여기 보니까 버스를 타고 1000km 정도 이동했네요. 테헤란에서 해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까지 1000km. 여기 이제 이동해서 참 좋은 데인데 이게 흑해고 아제르바이잔, 여기가 이라크, 이란이 무진장 큰 나라네.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래 한 분께서 유럽행 비행기를 타면 2~3시간 비행이 통과해야 이란을 영공을 다 나간다고. 참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같은 나라지만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인 거죠. 다른 나라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상황이 호주도 그렇고 6월 19일 날 뉴질랜드, 미국 각 국가들이 이제 자국민 철수시키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중국, 독일 대개 이제 육로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동시키는 영국, 이렇게 또 아일랜드, 인도,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하시네요. 타이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고등학교를 나왔네요. 군사고등학교를. 밀리터리 하이스쿨들이 많죠. 미국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뉴스가 좀 많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보시면은 야 임마 금리 좀 내려라 금리. 야 인간들아 금리 좀 나르라 이러다 다 죽겠다. 야 이 뭐야 이 금리 좀 내려라 이거네요. 대통령 지금 고민이 딴 게 아니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 가지고 연방 예산에서 이런 지금 미국채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파월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냐? 금리를 좀 낮춰도 될 것 같은데 파월이라는 사람이 뭐 본인들이 또 이제 연방위원회 위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뭐 다 나름대로 그게 있겠죠.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보수적이고 너무나 좀 교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야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금리가 높아가지고. 금리를 이러면 7%씩 주고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살 거면 30년 고정금리 집을 사는데 금리가 여러분들 6% 7% 이렇게 돼가지고 참 제가 보다 여러분들 좀 딱하거든요. 금리 좀 내려라 금리. 파월이 더 월스 최악이다 이야기죠. 어리얼 더미 바보멍청이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수십억 불의 이런 이자 지출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바보 천치야 여러분들 금리 좀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 국채 이자율이다. 딴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연방 예산의 25%가 이자로 나가는데 그거 좀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파월 is the worst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분은 펜이나 프레디 레귤레이터 이 기사는 뭔가 하니까 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주택거래가 이렇게 이름들 죽도록 만들어 놔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펜이 프레디 레귤레이터 파울은 이자율 좀 낮춰야 된다. 금리 인하가 없으면 주택시장과 관련 산업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금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높아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겠냐 이야기죠. 이게 10년 금리인데 30년 동안 되게 고정금리를 하니까 6.81%를 여러분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민간의 주택시장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는 겁니다. 야, 90년대만 해도 모기지금리가 7%가 넘었습니다. 저도 97년에 7.25%의 집을 산 겁니다. 그럼 7.25%로 30년 집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야, 대단하시네요. 이게 이제 5년째입니다. 5년째. 주택 거래량은 대개 경기 선행 지표지 않습니까? 그죠? 6.81%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또 분위기 여러분들 가라앉지 않아 가지고 더 이렇게 가혹하게 금리 낮추라고 너무 늦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우리나라에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의 이자 지불액이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정말로 정부에서 가장 어리석고 파괴적인 사람 중 한 명이며 연준 이사회는 공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10번의 삭감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5포인트를 하락하고 바이든의 모든 단기부채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상당 부분 동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연준 이사나 이런 사람들 똑똑하니까 뭐 나름대로 또 다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큰 관심은 경제 문제는 주가도 아니고 국채 금리, 미 연준의 이런 기준금리,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언론들이 자기를 까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하게 기자들아 보도 좀 제대로 해라. 추수증 기사 쓰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 이런 뉴스 내지 말고 제대로 좀 보도 좀 해라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야기죠. 이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그게 아마 내가 개인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데 동의를 했다. 아마 그 보도 같아요. 그다음 팍스뉴스 이름들 여론조사 엉망진창이라는 거를 도대체 니들 뭐하냐 밥 먹고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 2024년 5월 달에 미 남부 국경을 통해서 6만 2천 명 불법 체류자가 여러분 입국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 있는 5월 달에는 한 명도 입국을 못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보도를 해야 되지. 응? 너희들 도대체 맨날 내를 까는 것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냐.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내가 여러분들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게 54%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54%가 내 손을 들어주는데 그레이트 폴 넘버 포 트럼프. 예. 어떻든 간에 대통령은
기준금리하고 불법 체류자 입국 문제, 언론의 가짜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참전 결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강요나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정보들,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빵빠레를 올리는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의 최종판이 이란의 농축시설 중에 가장 난해한 곳에 위치한 포르도 핵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한방이면은. 그래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분 말씀은 나탄저 핵처리 시설과 포르도 핵시설 처리를 해결하는데 B2 스필리 스텔스기가 GBU-57 모델 각각 3개씩, 그러니까 3개씩 한 대가 두 방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B2 스필릿 4대가 출격해 가지고 투하하면은 한 군데 3방씩 투하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얼른 빨리 미국이 참전해 가지고 박살을 내고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것이 대세가 되는데 불구하고 그 정보를 100% 신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죠. 골프 친구이자 자주 이름 통화하는 린지 글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 다선 의원이 전화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X를 통해서도 대통령과 함께 모두가 다 여러분들 지금 해서 이런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참전을 서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특히 방송 임박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한 2주 내로 대통령이 이란 여러분들 참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지난 2, 3일 전부하고 확 달라진 분위기거든요.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많은 군수 물량을 여러분 제공해 가지고 폐기에 넘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싸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미국의 참전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명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틀린 게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to decide on potential Iran strike를 within 2 weeks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이게 이제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오늘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란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외무장관들이 스위tzerland에서 금요일 날 그런 회담을 개최한다. 미국도 위트코프가 하고 유럽도 하고 해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은 계속 때릴 거고. 미국의 전쟁 참전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억제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분 이제 독일의 메르츠 수상은 전화를 걸어 가지고 네탄야후한테 전쟁을 좀 억제해라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독일 사람 이야기고 이스라엘은 뭐 지금 전쟁 억제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 일인 겁니다. 강 건너 불처럼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때려야 되고 여기서 밀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기생충 정신. 노예 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립 자존 정신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군수 물자를 이렇게 많이 도와준 건 진짜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겠다 이야기죠. 총각 처녀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참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에 참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립 자존 정신이고 이게 독립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독립정신. 내 나라를 내가 지키고 내 나라를 이름 내가 보존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범을 제공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러면 항상 트럼프가 도와주고 나라에 어려움 생기면 당신이 이름 나서야 되고 나는 좀 이따가 나서고 남이 도와주면 좋고 당신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 나서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죠. 되게 식민 치하를 경험했거나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그런 경험한 나라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이 강하고 의타심과 의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고난의 역사가 여러분들 겹쳤을 때는 이스라엘은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다음에 한 번 더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교육의 힘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의 신앙교육의 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겠죠.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 누리는 사람은 적고 빈대 붙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무슨 우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장마가 난 것도 아닌데 전 국민들이 이런 거름뱅이처럼 25만 원씩 50만 원씩 주고 그게 기생충 정신이지 않습니까? 기생충 정신으로는 독립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습성이 되고 습관이 돼 가지고 이 한 보라 이야기 당신들 이 여러분들 젊은 처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징징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다. 이 아가씨 보시기 바랍니다. 총 다 쏘는 겁니다. 총 다 쏘고 우리가 기생충 정신을 벗어나야 되고 피해의식 좀 여러분들 그만둬야 되고 우리가 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이 니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 한번 보고 이게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오늘 마치면서 내가 참 이게 세상이 넓고 종족이 많은데 아프리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강한지 도대체 제기가 안 되겠구나. 빈대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남미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독특한 사람들인 겁니다. 미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기만 좀 대주면 된다는 거.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빈대정신이 이런 승리를 하고 기생충 정신이 기성을 부리고 의타심과 의존심이 일상화되고 틈만 나면 뜯어먹는 것이 여러분들 몸에 배이고 노예 근성이 여러분들 그냥 뺏속까지 스며들면 그것은 자유민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독립국가를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시죠. 미국과 함께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왜 개입 안 하냐 참전 안 하냐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고 당신들이 원하면 참전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참전 안 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 여성을
징집했던 최초의 국가다 이야기죠. 1949년. 이 아가씨 얼마나 여러분들 폼납니까? 앞에 있는 동료들한테 여러분들 탁 이스라엘 전쟁 치른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전시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겹치기 때문에 전시도 아닌데 25만 원씩 나눠주는 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이런 국내 문제를 왜 안 다룬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어지럽게 하니까 안 다루는 겁니다. 인간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홀로 서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홀로 서기가 돼야 돼요. 홀로 서기가. 자, 여러분 오늘 어제는 안 다뤘는데 오늘 역사 문제 한 편 다루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잘 사는 길이 욕망이 물처럼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욕망을 비난하고 욕망을 막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욕망이 넘쳐 흐르는 시대가 역사에서 있고 그런 시대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고